한국 이름은 유이베트였어요. 원래는 우리 배인데 한꺼번에 내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수민자들 이름으로 한꺼번에 유이베트 그래서 비슷하니까 이렇게 선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 서선희입니다. 저는 미술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미술로서 현재까지 생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동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과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만 1년 됐군요. 서울에서 내려온 남해에서 작은 책방을 하고 있는 손동관입니다. 저는 글씨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네요. 토박이 말을 살리는 사람들 모임 토박이 말바라기 늘 맡아 사는 늘 맡은 빛 이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박이 말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수 만들어 써오는 말, 또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고유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시 곰령면의 장자산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 장자번덕인데 그 장자번덕은 큰 부자가 사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어떤 작업터다라는 넓은 의미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직접 신도들을 챙기고 새벽 미사를 준비하는 한 사람. 스페인에서 온 유이베 신부다. 고향은 스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성심원으로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학교 2년 학교 다니다가 서울에서 졸업해가지고 진주 보냈어요. 강원장님이. 그런데 진주 있는 동안 여기 계셨던 신부님이 항상 불렀어요. 오라고 다 주러라고. 그래서 내가 보수 아니면 완행 보수 아니면은 좌천구로 왔었어요. 갔다 왔다 했어요. 그때 무엇보다 나 혼자 있다는 거 볼 때 바로 내가 바라고 가면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때 아이고 여기 살면 좋겠지 생각했지만 말 못했어요. 보내주는 대로. 그렇지만 여기는 현재들하고 느끼는 거 봐요. 광구자님 불러가지고 한국에 선수입원 괜찮죠? 저쪽하세요. 네, 좋아요. 가고 싶어요. 보시면 보내주면 가보세요. 왔는데 아직까지 못 갔어요. 여기 있어요. 산청에 있는 성심원에 온 당시 유이베 신부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국이었을 경남 산청. 신도들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신부님이 새벽 미사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가장 신경 쓰는 점이 있으세요? 말해야 되는 거, 설명해야 되는 거, 강론해야 되는 거. 그 옛날에 일요일날 해야 되는 미사 강론 월요일날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까지 준비하면서 어려가지고 며칠 동안 준비하다가 미사 때 신경 쓰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무슨 준비했던데 어떻게 나올까 말 잘 되는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지문이 하나 못 알아들었다 아이고 못 알아들었다 하니까 실패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다시 그 미사 때 강론해야 되는 거 또 알려줘야 되면은 그때 나가 말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잘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풍부한 공동체 만들 수 있었는데 못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사람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받아들이는 거 미안해요. 잘못해 말 못하니까 뭐 다른 불러주세요. 나 지금 사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자기도 잘 하시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심원에서 40여 해가 넘는 봄을 맞았다. 그러고 어찌 고향이 그립지 않고
가족이 그립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를 붙든 건 외로운 이웃 성심원의 한센인이었다. 그가 자주 찾는 이곳에는 그리운 얼굴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낙골단 부르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 대신에 이거만 들었어요. 마을 시작할 때부터 1999년까지 저 밑에 있었어요. 맨 끝에 있었어요, 묘지. 그런데 너무 자리 없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산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옛날식으로 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거 세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시작했어요. 외딴 섬처럼 고립된 채 살아가던 한센인들에게 성심원은 표류하다 만난 안식처였다.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겐 참 귀한 배 한 척이었다. 저 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다리가 없었을 때 경호강을 건널 때 사용하던 배입니다. 그런데 일반 철선인데요. 저 배가 뭐 단순한 배가 아니라 말하자면 한과 서름, 애완이 담겨 있는 배입니다. 현재 다리가 세 번째 다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리는 이제 태풍에 의해서 이제 유실이 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65년 역사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용했던 배입니다. 하동군 악양면의 한 시골 마을. 고요한 하루를 자신의 작업실에서 시작하는 서선이 화가. 아기 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그려왔는데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화가로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정을 내렸고, 처음에는 이런 회화가 아니었고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앙드레 김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디자인 쪽보다는 이렇게 회화 쪽으로 가는 게 더 이제 끌려가지고 회화로서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시골 출신이 미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계로 조금 부모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림 외에 다른 시간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연찮게 벽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되면은 벽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제 성격하고도 좀 맞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제가 뭐 미술은 딱히 취직을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데 계속 벽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기업들하고도 상대하면서 굉장히 큰 일들을 어찌 보면 본업이 돼버린 거죠. 거의 20년을 벽화로 세상을 진짜 전국을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 어느 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계속 뽑아내야 되는. 우연찮게 서울의 작업실을 이동하면서 그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향이라는 게, 왜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제일 만만한 거. 그냥 던져놔도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 그림들을 그냥 잠깐 엄마한테 고향집에다가 던져놨어요. 이 창고에다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딱 와서 보니까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될 것 같은 곳이라는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고향을 작업실로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입견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면 난 약간 후퇴한 사람이야. 나 서울에서만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야. 하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선입견들? 그게 내 안에 엄청 많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곳을 바라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너무 좁다. 응? 또 앉지 못해. 안 껴도 돼. 옷에 물감 묻고 싶은 사람은 옷에 묻고 싶은 사람은 안 껴도 되고.
내 옷이 좀 묻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끼고. 저기야 여기 노란기가. 예. 노란 거? 여기 노란. 생노란 거 여기 있어 여기. 너 그거 아무거나 하고만 하거라. 여기 그 이번에 어르신분들이랑 하는 그림의 주제는 뭐예요? 자유요. 내 안에 있는 자연.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이 그냥 붓을 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제 일단 다 해놓고 나면 제가 거기서 나는 지우도 모르잖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응? 지우도 모르잖아 저 하는 뭐. 지울 수 있어요. 내 전문가잖아요. 지우개 있잖아, 지우개. 지우개 마련해놨어요. 그려 보셨어요? 뭔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이? 자 때문에 오늘 자 때문에 출세했구만. 어때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엄마 나 아빠 나. 아니, 뻥이야. 뻥이잖아. 뭐지? 이야. 아이가이, 꼬리. 아이가이. 아이고. 자, 칠해봐. 저 칠해. 볼이 좀 둥실한 고양이. 사람들이 붓 한 번 들기 힘들지 한 번 들면 재밌어서 자꾸 해. 할머니 오케스트라의 자유로운 연주를 하나의 협주곡으로 완성시킬 지휘자 서선희 화가의 손끝에서 벽화가 탄생했다. 우동라면 포장지에 우동사리 타이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캠퍼스 자체를 우동사리니까 우동과 관련된 면으로 선택을 했고요. 우동사리가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특징은 산과 들이거든요. 여기 섬진강도 있고 여기 평사리 들판도 있고 여기 우리가 또 별천지 하동이거든요. 이 포장지잖아요. 포장지에 보면 되게 많은 깨알 같은 홍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명칭을 바꿀 때 너무 재밌어요. 저만의 재미예요. 남해군 삼동면 지족거리. 평범한 동네에 평범치 않은 책방이 생겼다. 왜 책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6년 전 집사람하고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고서점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만난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맞아 내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책방을 하는 게 나의 꿈이었었지라는 것을 되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소망을 키워온 것입니다. 원래 고향이 남해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그 제일 먼 곳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남해가 갖고 있는 고요함, 그 다음에 섬이 갖고 있는 그 고립, 물론 지금은 이제 남해가 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했지만 섬이 갖는 그런 고립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책방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 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책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여러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곳이나 뭐 우리나라 혹은 일본 이런 데들을 그 유형을 한번 쭉 리서치를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특화된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해봤고 처음에 의도는 서울에서 제 아는 지인들하고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하고 여기다 뭐 휴식의 공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평생을 한 일을 하면서 그 평생을 사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그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업을 병행하면서 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 아니면 그 상징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족거리 이웃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 지금 사진관 앞에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뉴스타 사진관이라고 하고요. 저하고 처음 전시를 시작하게 된 장소입니다. 3월에 고인 되신 이양규 선생님이 40년 전부터 이 장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르신한테 전시회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기록이죠, 기록. 기록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그 당시는 못했지만 한장소에서 오랜 사람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풍광들을 담아낸 그 사진에 대한 것들을 기록의 소중함으로 좀 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한테 제안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거절하셨어요. 내가 작품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소중한 사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또 그 무렵 마침 그 프랑스에서 온 로렌느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 이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 웹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그녀는 그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한테 권유하기를 한 달 동안 그냥 다니면서 남의 인물, 남의 풍경을 찍어서 옆에 할아버지와 함께 올드 앤 뉴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본인 생각에 이 지음에 본인의 그 일상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토박이 말을 알아볼 곳, 진주 지수초등학교다.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토박이 말 안내판이 있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집중한 아이들과 뒷모습에서도 열의가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 학교에서 토박이 말을 교육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들 이제 토박이 말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낯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토박이 말을 배우고 익힌 적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처음 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쉽게 알고 있는 하늘, 바람, 땅, 별, 구름 뭐 이런 말들 잘 흔히 쓰는 말들은 어렵다는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아닌 말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낯설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말 속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박이 말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어릴 때부터 토박이 말들을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토박이 말을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 토박이 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한때 1, 2학년 교과서에 토박이 말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단원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고는 사실은 토박이 말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과 시간에도 토박이 말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장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토박이 말을 한 학년별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토박이 말 알려주면 그 토박이 말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나눠보고 익히고 그 다음에 토박이 말 익힘감이라고 아이들에게 한 명씩 다 이렇게 나눠준 게 있거든요. 그 익힘감 보고 그때그때 익힘감에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때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른 학교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지수초등학교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들 좋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하나씩 토박이만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익힘감 나눠주고 수업 활동에 참고해라 하는 정도를 하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지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찌 보면은 토박이 말이라는 게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는 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토박이 말은 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옛날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처음엔 논문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옛날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문을 보면서 옛날 교과서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는 됐는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찾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제 물어 이렇게 찾아간 곳이 뭐냐 하면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 관장님을 찾아가서 거기 갖고 계신 옛날 교과서를 다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료들을 제가 부탁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옛날 교과서에 어떻게 우리 토박이 말이 쓰였고 옛날 교과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어떤 말들이 쓰였는지를 한 장씩 찾아서 그걸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토박이말 알리기 활동이 시작된 진주에는 특별한 공원이 하나 있다. 누구나 쉽게 토박이말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이 공원은 토박이말 말하기의 노력 덕에 만들어졌다. 이름은 토박이말 한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뜰이고 한뜰이 공원이라는 뜻의 토박이 말이거든요. 토박이 말인데 저희가 다듬은 말이에요. 근데 이곳은 이제 진주시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진주 YMCA 그리고 토박이말 바라기가 함께 진주시에서 토박이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밝혀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토박이말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는 뜻에서 다달이 알고 쓰면 좋을 토박이말들을 이렇게 곳곳에 자리해서 토박이말을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공원입니다. 2022년 신안 평거녹지공원에 토박이말 한뜰이 생긴 후 토박이말은 서서히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사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찾아가는 연극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서다. 당당에선 리허설이 한창이다. 지역에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뮤지컬이다.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굿모닝 샌드백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과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관한 학생,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을 다룬 그런 작품인데 현실적인 청소년의 문제와 그리고 환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노래와 음악 그리고 춤이 있는 볼거리가 풍부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재미를 위하여 남을 해하기 위해서 던진 부메랑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뮤지컬 속으로 푹 빠져든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공연은 대성공. 사천의 유일한 연극단체인 장자번덕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들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장자번덕만의 작품이 탄생하고 있다. 장자번덕을 이끄는 구성원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하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담당 지도 선생님이신 서영수 선생님께서 사천에 이제 극단 장자번덕을 추천을 하셨고 서영수 선생님이 이제 경상대학교 재학 시절 경상극회라는 그 연극 동아리 이원호 예술감독님 선배님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천의 극단 장자번덕에 청소년 시절 때 이제 오게 돼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 번에 같이 물어볼게요.
두 사람의 호흡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97.8. 아, 95점. 제가 좀 더 힘들다라는 거죠. 마음은 100점인데 5점 정도는 조금 옆에 있으니까 5점 정도는 좀 비워놔야 서로 이제 좀 더 100점 이상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종필 대표는 제 아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식을 갖다 100점을 주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자번덕을 창단하게 되었나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실은 저 무모한 일을 젊었으니까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뭔가 하루 내도록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연극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뭐 일을 동모해 보는 거. 그래서 처음에 극단 장자번덕은 집단 생활을 했었고 무모하지만은 그렇게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제가 26년을 대표를 했습니다. 예. 김종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극단에 연을 맺었고 지금 12년 정도 된 극단 장자번덕에서 최고 고참이죠. 충분히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거 그것도 선배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하는 그런 게 선배의 역할이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이 주목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존감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극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뭐 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는 우리 동네 사는 이야기 우동사리. 우동사리를 빛내준 출연자분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